네,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는 분입니다. 에스더 재단의 현미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네, 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제가 뉴욕을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자, 뭐 여전히 갈라는 잘 끝났지만 네네. 바쁘십니다. 연말까지 네.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은데 네네. 그중에 이제 가장 먼저 지금 코앞에 닥친 게 네. 정신건강 세미나예요. 네, 저희들이 이제 정신건강 세미나를 이제 그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열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우리 저 LA의 그 LA 카운티 그 정신건강국에 계시는 네. 정신건강 트레이닝 코디네이터이신 김재원 선생님을 모시고 11월 21일 날 네. 월요일 오후 7시에 네. 이제 열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하시니까 어디 계시든지 다 참여하실 수 있고요. 뭐 여기를 특별히 이 온라인으로 이 정신건강 세미나 듣는데 뭐 필요한 조건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누구나 다 참여 누구나. 가능하시고요. 그렇지만 맞아요. 이제 그 줌 아이디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등록은 반드시 하셔야 되겠고요. 먼저 네네. 등록을 하시고 917-993-2377 요거 익숙하시죠? 917-993-2377로 문자 보내셔서 링크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특별히 그러니까요. 이분이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네네. 오. 제가 이제 이분을 만난 지는 한 뭐 6개월 이상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때도 이제 제가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그분을 만났는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저희 그 뉴욕에서 저희 재단이 하고 있는 그 일하고 굉장히 비슷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이 LA 카운티에서도 네네네. 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흥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렇지만 뭐 비슷한 일이지만 또 접근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분이 또 이제 강조하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자살 행동의 이화 예방 그리고 언니 생명을 지키는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네. 일단은 저희들이 주제를 잡았고요. 이 제목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네요, 진짜. 그렇죠. 굉장히 포괄적이죠. 네. 생명을 지키는 우리의 역할까지.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자살을 생각하고 자살하는 사람 어떻게 막어 이렇게 또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가 그러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힘들어 죽겠어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서 죽겠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그렇죠. 죽겠다란 말 아, 외로워 죽겠어 이렇게 배고파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이렇게 또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죽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정말 이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고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이번 그 세미나에서 좀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정확한 자살 징후가 뭔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자살의 어떤 실태라든지 그리고 동기 그리고 위험 요인이 뭔지 위험 요인이라는 건 어떤 취약한 부분이 있는가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부분.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성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제너레이션인가, 어떤 세대인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사회적인 인프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한 경우죠. 예, 그런 거를 거라든지.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것도 물론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겠죠. 건강적인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 사람을 좀 잘 서포트하고 관계가 얼마나 좀 돈독히 잘 형성돼 있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요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것. 그다음에 그렇다면 위험 징후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좀 다뤄지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는 위험 신호를 좀 감지하고 좀 네. 다가가셔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잘 참 못하시는데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걸 물어봐도 돼요? 네, 직접적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그 물어보기 예.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뭐 헬프라인 봉사자분들이나 단도직입적으로 딱 네네. 그냥 물어봐야 되는 거군요. 네네 물어보는 것. 네. 그래서 이제 물어볼 때는 사실은 좀 뭐 예를 들면 뭐
자살 생각하고 있어요. 바로 묻는 게 아니고 이분이 굉장히 그렇겠다. 좀 여러 가지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했다. 이때까지 나랑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좀 꾸준히 지켜보니까 이 사람이 관찰해 본 결과 조금 요즘 굉장히 좀 변화가 좀 심한 것 같다. 좀 안 좋은 변화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감지되었을 때 그럴 때 물어보는 예, 거예요. 이렇게 혹시 뭐 사람들은 앞이 깜깜하고 절망스럽다 보면 죽고 싶다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이유로 제가 좀 지켜보니까 이런 변화가 있으시던데 혹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지난 뭐 한 달 동안 자살을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지금 박사님이 물어보시는데도 제가 갑자기 혼자 생각하게 되게끔 되게 잘 물어보신다, 박사님. 네, 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좀 물어보고 그렇죠. 상대방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끔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있게끔 그렇죠. 그리고 방금 제가 말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그동안 굉장히 관심 있게 걱정하면서 많이 지켜봤다란 말이 표현됐죠. 그런 것도 그렇고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마음이 조금 열리죠. 그렇죠. 무조건 예. 뭐 막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게 아니고 앞에 누구나 내가 힘들다. 지켜봤다. 누구나 고통은 당하고 당할 수 있고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을 때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수가 있다. 네네. 예, 그래서 내가 관찰한 바는 이런데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냐라고 이제 이렇게 조심스럽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물어보셔야 됩니다. 한번 물어봐 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그 내담자들하고 계속 상담하다 보면 자기가 이렇게 주저리 내가 힘들어서 죽고 싶으라고 말은 못 한대요. 그게 말조차 나오지도 않지만 그 누군가가 그렇죠. 이렇게 물어봐 줄 때 그래 아니면 예스 이렇게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명료해지죠. 본인의 네네. 생각들이 예. 그렇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흠칫 놀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네. 나의 어떤 시크릿 아주 그 비밀스러운 계획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감지하고 나를 걱정해서 이렇게 물어봐 주시구나 하는 부분에서 예 이렇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네요. 예. 진짜.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묻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뭐 자살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모으고 계신 게 있나요?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언제 혹시 자살을 할 생각인가요? 아니면 얼마나 자주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게 자꾸 질문하셔야 되는데 네.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그 뭐 예를 들면 봉사자 트레이닝 같은 거 할 때 이 부분을 못 하시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이제 왜 못 하시겠는지를 좀 이야기해 달라 그러면 아니 이 사람이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그런 생각을 오히려. 부추길까봐 그렇죠. 보통은 걱정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예. 그렇지만 절대로 그렇죠. 그런 이때까지 통계상으로 이렇게 걱정스럽게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그걸로 인해서 자살하는 그런 건 예, 없다.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그렇게 자살을 생각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어봤을 때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다들 어떠세요? 정말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정말 근데 죽고 싶다는 생각하지만 다들 죽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살고 싶어. 너무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이 네.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비밀스러운 나만의 계획이었는데 나의 이런 어떤 변화를 이렇게 알아채고 나에게 이렇게 직접적인 질문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또 흠칫 놀라기도 하지만 뭐 그때부터 눈물을 쏟으면서 내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설사 그 장면에서 없어요. 예, 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나 그런 거 없어. 괜찮아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내가 계속 지켜보는데 많이 걱정이 된다. 예, 그래서 만약에 무슨 생각이 들거든 반드시 좀 알려주고 나랑 같이 대화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본인의 어떤 걱정을 이야기를 하고 염려를 이야기를 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네. 이제 이게 이 어떤 지금 방금 나눈 어떤 자살을 앞둔 어떤 상담에 대한 대화는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네네. 그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이 세상에 꼭 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누군가가 있구나. 이것들을 보여주는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군요. 네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왜 내가 죽을까봐 저렇게 전전긍긍하지? 그런 네. 오해를 하지 않게끔 예. 뭔가 내가 너를 걱정하고 있다는 표현이 충분히 될 수 있게끔 그렇죠, 표현을 그렇죠. 하셔야 되는구나. 예, 예. 그 누군가는 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를 아주 이렇게 강렬히 바라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되게 나는 중요하네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분은 살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아, 진짜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내가 살길 바라는 누군가가 없다고 느낄 때 자살을 예. 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 거군요. 제가 이제 이전에 그 한국 해군에서 그 상담을 했을 때 그 자살 시도를 했던 그 친구였는데 본인이 막 이제 그런 다음에 그 자기가 이제 다시 시도를 할까봐 사람들이 너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오늘날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살기를 이렇게 강렬히 바라는 걸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부정하는 줄 알았는데 그럼 한번 살아볼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너가 나한테 답을 준 거다. 당신이 나한테 우리 자살 예방하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것 같다. 방금. 예,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 딱 절대적으로 막 딱 막을 수는 없지만 이런 노력과 우리의 관심을 자꾸만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들이 자살 그렇죠. 예방을 하는데 가장 큰 중심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살을 했을 때 그걸 미처 알아채지 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이 굉장히 강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정상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교육을 받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세미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우리 애는 괜찮아. 뭐 좀 애가 좀 내성적이라 저래라고 그냥 이렇게 덮어두실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 경험을 겪으신 분들은 그럴수록 더 좀 들여다보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사자도 물론 참여하시면 좋겠지만 저는 어떤 염려가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방송을 듣고 약간 좀 그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정상과 징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한번 알아가셔서 또 도움을 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실 그 당사자는 뭔가를 해볼 그 의지 자체가 사실 많이 없죠.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런 세미나도 좀 적극적으로 들으시고 많이 좀 이렇게 알아서 도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11월 21일 월요일이고요. 7시 반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미리 온라인으로 진행하니까 링크 받으실 분들은 917-993-2377 917-993-2377로 전화하셔서 이날 참여하고 싶습니다. 링크 보내주세요 하시면 링크 드립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에 계신 와 네, 굉장히 세미나 내용이 저는 많이 기대되고요. 그래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하시나요 네. 이번에 이분이? 지금 우리 뉴욕에서는 처음 하시는 하는 거죠? 네네. 네. 김재원 트레이닝 코디네이터 분이 하시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번에 5기 헬프라인 전화 봉사자 모집도 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봉사자가 되시도록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 헬프라인 봉사자분들이 현재 계십니다만 또 이제 5기 봉사자분들 모집을 하는데요. 네. 12월 2일 금요일은 이번에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저녁에 할 예정이에요. 와.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와. 그다음에 토요일은 아침 9시 반부터 네. 저녁 7시 반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고요. 여기에는 그 오규영 그 컬럼비아 대학 그 정신과 닥터분 네. 그리고 이제 이수일 그 상담 전문가분 네. 그리고 손혜인 그 뉴욕 그 칠드런 센터 그 센터의 그 심사평가 부장님 그리고 이제 저 이렇게 또 헬프라인 봉사자 선배님 이렇게 해서 네.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 헬프라인 트레이닝을 해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날 12월 3일 또 5시 반부터는 저희들이 그동안 봉사하셨던 분들이 물론 대통령 봉사상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건 전혀 아니시지만 그쵸. 계속 이제 봉사를 하시다 보면 또 이렇게 하셨으니까. 시간이 네. 시간이 이렇게
이렇게 축적이 되어서 드려야지. 예, 봉사상을 또 받게 되시는데요. 그날 또 이제 그 시상식을 하면서 또 시상식. 선배와 후배 분들의 만남 예, 네. 이렇게 또 하면서 작은 이제 또 파티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총 몇 분을 모집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일단 20명을 마감으로 하고 있고요. 네. 네네. 그 정도 20명이 넘어가면 저희들이 이제 더 이상 예, 안 받지를 되고 않도록 20명 그렇게 하도록 정도. 하겠습니다. 보통 네네. 이 헬프라인 전화 봉사 하면은 한 어느 정도 몇 시간 정도나 하래요? 네, 이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2주에 4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주에 4시간이요? 네네. 얼마 안 되네요. 그럼 네네네. 일주일에 2시간. 아니요. 그러니까 격주제로 하는 거죠. 격주제로 아. 한 번에 4시간 한 정도. 번에 쭉 4시간을 하시는데 네네. 2주에 한 번만 하시면 된다. 네네. 그런 경우도 있고 아.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매주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매주 뭐 4시간 정도 하시는 하셔도 경우도 되고. 있고. 네네네. 아, 기본적으로 근데 4시간 정도는 하시는 거군요. 네네네. 그렇게. 그래서 막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또 이제 집에서 받으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상으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대표 번호만 나가고 여러분의 어떤 전화번호는 노출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상담하시는 분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문구에 네. 거기 뭐라고 적어놨죠? 집에서 4시간 지역 사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집에서 전화로 봉사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예, 네, 이렇게. 그래서 혹시 이제 이쪽에 상담에 관심 있으시거나 아. 정신건강 부분에서 봉사하시고 싶으신 분은 예, 이번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게 진짜 그 매력적이네요. 이 단어가 집에서 전화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네네. 예, 봉사하실 수 있다는 거. 네. 이게 집에서 나오기 싫어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 뭐 여기서 뭐 어떤 뭐 페이를 한다거나 이런 게 없고 그냥 봉사예요. 봉사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예,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네, 언제든지 예,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12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교육을 받으시면 헬프라인 전화 봉사자로서 네. 이렇게 봉사 활동 하실 수 있고 일주일에 2주에 4시간만 하시면 되니까 네네. 그렇지만 그 교육은 반드시 재단에 오셔서 받으셔야 저희 네, 되는 거죠.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밤에 하시는구나. 네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12월 2일 금요일은 6시부터 10시까지고요. 12월 3일 토요일은 9시 반,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하루 종일이네요, 이거는.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틀 교육 받으시면 5기 헬프라인 전화 봉사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시간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매주 또 매달 헬프라인 그 봉사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매달 또 참여하셔야 되거든요. 실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구나. 네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도 참가하셔야 되고 세미나에 참가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걸 접근을 하기 시작으로. 위해서 시작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마 근데 자원봉사 하다 보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고 그러면 네. 그들에게 더 도움을 주고 싶어서라도 네네. 교육 나 좀 더 시켜주시면 안 예, 돼요? 예, 그런 이러실 것 말씀들 같아요. 많이 하세요. 그렇죠? 예. 그러실 것 같아. 알겠습니다. 오늘 에스더재단 현미숙 박사님과 함께 정신건강 세미나 그리고 헬프라인 전화 봉사자 모집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